지금까지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를 활용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데이터를 활용한 원형 차트를 참고하여 인기 있는 블로그 주제를 알아맞히는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란 무엇일까요? 세로줄과 가로줄의 모델을 이용하여 정렬된 데이터 집합의 모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가로에는 주제, 1월, 4월, 7월, 10월과 같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요. 세로에는 번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행의 개수를 이따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따가 이 행의 개수를 하나씩 삭제하면서 우리가 자료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는 특히 원형 차트를 활용할 건데요. 차트란 각종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한 일람표를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원형 차트는 모양이 원형인 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주제의 블로그 포스트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을까요? 우리가 데이터를 참고해서 어떻게 게임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완성작을 먼저 살펴보실게요. 주요 명령어 블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의 차트창 열기라는 블록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테이블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를 실행했을 때 차트창을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테이블에서 차트를 미리 불러와서 우리가 저장을 할 건데 그 불러온 차트창을 열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을 묻고 대답을 기다릴 수 있는 건데요. 답이 맞았을 때, 틀렸을 때의 반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명령어 블록부터 살펴보시면요. 이 블록은 퀴즈라는 장면을 시작하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블록은 해당 장면이 시작되자마자 실행하도록 하는 실행 블록입니다. 자, 변수 답값을 만들 건데요. 변수에 특정한 숫자를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1부터 테이블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의 행개수 빼기 1 사이에 무작위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테이블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의 행개수가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32개입니다. 그런데 32 빼기 1, 즉 1부터 31 사이의 무작위의 수를 뜻하는 블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의 몇 번째 행을 삭제하도록 하는 명령어인데요. 우리가 행을 하나씩 삭제를 해주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코드도 필요합니다. 다들 준비됐나요? 시작합니다. 먼저 테이블 탭을 클릭해서 우리가 사용할 테이블을 추가해 줄 겁니다. 우리는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2019년 테이블을 활용을 할 거고요.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테이블이 나옵니다. 주제별로 1월, 4월, 7월, 10월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1월 테이블만 활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원형 차트로 만들어 주시고요. 열 이름을 주제, 표현값을 1월로 정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원형 차트가 완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엔트리를 켜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엔트리에서 오픈 강의를 클릭하셔서 인기 있는 블로그 주제 알아맞히기를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엔트리에서는 아직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실행할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강의 학습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강의 학습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블록을 우리가 활용할 블록들만 선생님이 미리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테이블 탭을 클릭해서 테이블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를 클릭합니다. 여기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차트를 클릭하셔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원형 차트를 만들어주세요. 이때 가로줄은 주제, 표현값은 1월로 세팅을 해주기로 했죠. 이렇게 해서 원형 차트가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장하기를 눌러서 아래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장면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설명 장면, 퀴즈 장면, 결과 장면을 먼저 생성을 해주세요. 엔트리로 돌아가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장면 1로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조금 넓혀주도록 할게요. 설명, 퀴즈, 결과 장면을 생성해주세요. 각각 장면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장면입니다. 설명 장면에는 오브젝트를 2개를 추가해야 됩니다. 시작 버튼 오브젝트와 글상자 오브젝트입니다. 글상자 오브젝트에다가는 게임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시고요. 시작 버튼 오브젝트는 클릭했을 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코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설명 장면을 꾸며볼까요? 먼저 엔트리 오브젝트를 삭제를 해주시고 시작 버튼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주세요. 위치를 잡아주시고 게임에 대한 설명은 글상자 오브젝트로 추가를 해줍니다. 우리는 여러 줄을 쓸 거기 때문에 여러 줄 쓰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게임에 대한 설명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적용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글상자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글자가 너무 큰 것 같죠? 그래서 오른쪽 탭에서 글상자를 선택하시고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해주세요. 이 정도로 맞춰주시고 우리 버튼이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브젝트의 위치를 조금 바꿔줄게요. 이렇게 시작 버튼 오브젝트를 위로 끌어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 버튼 오브젝트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시작 버튼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다음 퀴즈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했죠. 그래서 해당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설명 장면이 아니라 퀴즈 장면을 시작하기를 눌러주십니다. 이번에는 퀴즈 장면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오브젝트, 교실 오브젝트, 그리고 글상자 오브젝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의 내용은 힌트 보기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힌트 보기라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모양 숨기기를 넣어주시는데요. 이유는 이 버튼을 한 번만 사용하고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힌트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힌트 보기를 누르면 우리가 아까 불러왔었던 원형 차트가 뜨도록 테이블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2019년에 차트창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트창에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퀴즈 장면을 먼저 꾸며볼까요? 엔트리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장면을 클릭하시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선생님 2 오브젝트와 교실 2 오브젝트를 만들어주세요.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고 글상자로 힌트 보기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다 생성을 했고요. 힌트 보기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해당 오브젝트를 클릭한 채로 지금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을 숨겨야겠죠. 왜냐하면 힌트를 한 번만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죠.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시면 해당 테이블에 차트창 열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열어주시면
힌트 보기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속성 탭을 선택하셔서 변수 2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수와 주제변수입니다. 이때 여기 눈을 감고 있죠. 즉 우리 눈의 변수가 보이지 않도록 세팅을 하는 건데요. 한번 변수를 추가해 볼까요? 엔트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속성 탭, 변수, 변수 추가하기, 답과 주제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요.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이런 변수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줄게요. 그래서 해당 변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세팅을 해주고 모든 오브젝트에서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오브젝트에 퀴즈를 내고 답을 맞추도록 하는 코드를 넣어줄 건데요. 해당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뭐뭐가 될 때까지 반복하기 조건 반복문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판단 블록으로 테이블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의 행 개수가 1이 될 때까지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제값에 1에서 30일 사이의 무작위의 수를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1월 값, 즉 그때의 조회수가 주제값 플러스 1번째 행, 즉 아까 랜덤으로 선택됐던 그 행의 다음 번째 행이죠. 플러스 1이니까. 다음 번째 행의 조회수 값보다 그 전의 값이 크다면 답을 1로 정하고 아니면 답을 2로 정하는 것을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브젝트를 클릭하셔서 블록에 들어가셔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뭐뭐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될 때까지 반복을 하시는데요. 판단에 들어가셔서 뭐였죠? 네,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의 행 개수, 그러니까 데이터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의 행 개수가 한 개의 행만 남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수를 정해야겠죠. 주제를 뭘로 정했죠? 네, 1부터 아까 30일 사이에 무작위의 수였죠. 계산에 들어가시면 무작위의 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1부터 아까 행 개수 빼기 1이었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의 행 개수 빼기 1. 그래서 1에서 30일 사이의 무작위의 수를 여기다가 주제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만일 뭐뭐이면 아니면,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의 몇 번째 값이죠? 네, 바로 주제값이죠. 주제값 번째의 주제값이 아니라 1월 값. 그 1월의 조회수가 누구보다 크다면 그 다음 번째 1월 값보다 크다면이니까 주제값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산에 들어가셔서 주제값 플러스 1번째 행의 1월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게 다음 번째 행보다 크다 하면 이것을 크다면 답을 무엇으로 정하죠? 답을 1로 정하고 만약에 아니면 답을 2로 정하는 코드를 이렇게 짜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오브젝트에 관해서 앞부분 코딩을 조금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뒷부분인데요. 문제를 내고 정답을 판정하는 코드를 짜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코딩을 짜줬는데 이제 뒤에 부분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해야겠죠. 1번 원예 작물, 2번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해서 합치기를 활용해서 어떠한 것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넣어줍니다. 이거는 실제로 하면서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대답이 대답을 맞췄으면 대답으로 정답과 일치하도록 말을 했다면, 만약 뭐뭐이면 아니면 이 블럭을 활용해서 맞았으면 정답입니다를 1초 동안 말하고 아니면 틀렸습니다를 1초도록 말하도록 하는 코드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맞았으면 테이블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에 그 행을 삭제를 해주는 거고요.
이때 주제값 플러스 답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아까 주제값이 1에서 31 사이의 무작위 수였죠. 그래서 그 수 플러스 답값 빼기 1을 해주는 겁니다. 그 해당하는 행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더 앞에 거가 더 크다. 예를 들어 1번 행과 2번 행을 비교를 했을 때는 답이 1이 되겠죠. 1이 더 크다면 그러면 그 첫 번째 행을 삭제하는 코드가 되고요. 만약에 두 번째 행이 더 컸어요. 그러면 그 1 플러스 2 빼기 1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고 두 번째 행을 삭제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행을 삭제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틀렸습니다를 1초 동안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결과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바로 결과로 넘어가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행이 다 소진이 되면 즉 네이버 블로그의 행 개수가 하나만 남을 때까지 다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반복이 다 끝나고 결과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코드를 짜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 질문하는 코드부터 직접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로 돌아오셔서요. 묻고 대답을 기다리기 요거 코드를 여기다가 넣어주는데요. 어떻게 질문을 할 거냐면 합치기 기능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합치기 기능을 많이 쓸 거라서 1번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몇 번째였죠? 네, 주제값 번째 행의 주제값 그것을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음번이죠. 그래서 주제값 플러스 1번째 행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계산에 들어가셔서 주제값 플러스 1번째 행의 주제값과 주제값을 합쳐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1번을 앞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2번을 뒤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흐름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답을 맞췄어요. 그럼 판단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대답이 답값이라면 답을 맞췄다라면 뭐라고 말하죠? 네, 정답입니다를 말합니다. 정답입니다를 1초 동안만 말을 하고요. 만약에 틀렸으면 를 1초 동안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추면 우리가 해당 행을 삭제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셔서 여기 삭제하기.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1번째 행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주제값 플러스 답값 빼기 1이었죠. 그래서 답값 빼기 1 1번째 행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틀렸으면 틀렸습니다를 1초 동안 말하고 바로 다음 장면인 결과로 넘어가죠. 그래서 결과 시작하기. 그리고 아예 이게 다 끝났어도 즉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행 개수가 1이 다 됐어요. 됐을 때도 다음 장면, 결과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코딩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결과 장면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결과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글상자 오브젝트로 맞춤 문제수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하기 오브젝트를 불러옵니다. 글상자의 내용은 맞춤 문제수라고 넣어주시고요. 이 다음에 맞춤 문제수를 표시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장면이 시작됐을 때 뭐뭐라고 뒤에 이어쓰기 요 코드를 활용을 해주시는데요. 글상자를 선택하고 맞춤 문제수를 표시하도록 32 빼기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2019년의 행개수 이거는 우리가 하나씩 맞출 때마다 행 개수를 삭제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답을 1개를 맞췄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행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31개겠죠. 그래서 32 빼기 31을 하면 내가 맞춘 문제수 1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푼 문제수를 여기다가 뒤에 이어쓰도록 코드를 세팅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하기라는 오브젝트에는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도록 해당 실행 코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결과 화면을 함께 꾸며볼까요? 결과 장면에 들어가셔서 오브젝트부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기 버튼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맞춤 문제 수는 글 상자에 들어가셔서 맞춤 문제 수 땡땡까지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맞춤 문제 수가 나오고요. 자, 맞춤 문제 수에 대해서 이 장면이 시작됐을 때 맞춤 문제 수가 자동으로 뜨도록 원했죠. 글 상자에 들어가셔서 뭐뭐라고 뒤에 이어쓰기를 넣어줍니다. 근데 우리는 32 빼기 행 개수였죠. 남은 행 개수. 그래서 테이블 요거에 행 개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맞춤 문제수가 나올 수 있겠죠. 이번에는 다시 하기 오브젝트를 클릭하셔서 해당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어때요? 네,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 블록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코딩을 했는지 한번 실행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시고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대답 화면이 이렇게 떠 있는 게 조금 거슬리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대답을 이렇게 아래에다가 넣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시고요. 저 화면을 좀 크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제대로 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해당 작품을 저장을 반드시 해주세요. 최종 저장한 뒤에는 내 페이지에서 작품을 공유하고 링크를 제출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